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요. 검사도 크게 문제 없다고 했어요. 나이 들면 피곤한 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이런 변화는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보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소변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하루가 갈수록 기운이 빨리 빠집니다. 병원에 가면 당장 급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스스로는 분명 예전과 다르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만성 신부전 환자의 상당수는 통증 없이 시작됩니다.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이 많이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 중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60대 후반이었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혈압 약도 잘 드시고 짠 음식도 조심한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는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 질문을 하실 때 표정에는 안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 물 마시는 방식, 밤에 자는 리듬, 그리고 몸에 좋다고 믿고 계속하던 몇 가지 습관들. 그분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위장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조금씩 막혀가도 물은 당장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탁해지고 나서야 그때부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신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집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검사 수치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왜 더 빨리 알지 못했을까?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신장을 병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약을 먹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전은 병원보다 집에서의 관리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바꾸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병원을 다녀도 속도는 생각보다 쉽게 늦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부전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관리의 함정, 그리고 돈 들이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변화까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병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집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서 왜 병원보다 집이 먼저인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병원보다 집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약만 잘 먹으면 속도는 늦출 수 있겠지. 이 생각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에서는 절반만 맞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한 달에 한두 번, 하지만 집은 하루 24시간 당신의 신장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하루 몇 알이지만 생활은 하루 종일 신장을 쉬게 하거나 혹사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늘 같은 장면을 봅니다. 검사 수치를 보여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수치는 아직 괜찮네요. 그 말에 안도하시죠.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오시면 수치는 조용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병원 밖의 시간입니다. 집에서 먹는 식사, 집에서 마시는 물의 양과 타이밍,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
밤에 잠드는 시간과 깨는 리듬, 이 모든 것이 신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지금도 계속 일해야 한다, 또는 이제 좀 쉬어도 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서 조심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조심의 방향입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조심인지 아니면 착해 보이지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조심인지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피가 너무 끈적해도 힘들고 너무 묽어도 힘듭니다. 들어오는 양이 많아도 부담이고 나가는 타이밍이 엉켜도 지칩니다. 그래서 신장은 균형과 리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리듬을 전부 볼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숫자를 봅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전해질 수치. 이 숫자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결과이지 원인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집에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식사 사이에 무엇을 계속 집어드시는지, 갈증이 없는데도 억지로 물을 마시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이 사소한 반복들이 모여 신장에게는 하루치 업무량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도와주지만 생활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집에서의 리듬이 깨져 있으면 신장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부전은 잘 관리하면 느려지는 병입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속도를 늦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병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공간, 바로 집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도대체 집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법보다 먼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더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를 아는 것 말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지점.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관리의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착하게 관리한다는 착각의 함정.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부전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다 피하고 계십니다. 짜게 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약도 빼먹지 않고 무리한 운동도 안 하려고 조심합니다. 겉으로 보면 교과서적인 관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나는 조심하고 있다는 믿음 자체가 함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신장에 좋다고 들은 음식만 골라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해독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피곤해도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몸을 쉬지 않게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의도는 모두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좋은 의도와 적절한 부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성실한 장기입니다. 시키는 일을 묵묵히 다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더 걸러내고 혈액 성분이 바뀌면 더 조절합니다. 문제는 신장은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계속해도 되겠지? 몸이 버티는 것 같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버티고 있는 것이지 회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열심히 관리할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집에서 혼자 판단해 좋다고 믿는 것을 계속 쌓아갈 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신장은 많이보다 적당히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마시는 물, 많이 줄인 음식, 많이 참는 피로,
이 많이들이 겹치면 신장은 하루 종일 균형을 맞추느라 지쳐버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하는 직원과 같습니다. 야근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말 출근을 시켜도 묵묵히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더는 안 됩니다 라는 결과표를 내밀 뿐입니다. 그게 바로 수치의 변화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신장을 쉬게 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좋다고 들은 것을 계속 추가하고만 있는가? 많은 분들이 관리의 방향을 더하기로만 생각합니다. 더 챙기고,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신부전 관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외로 빼는 것, 그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관리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병원에서 처음에는 잘 말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강조하게 되는 한 가지, 의사도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관리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의사도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의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수치는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대개 아직 설명되지 않은 한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관리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문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설명해야 할 수치는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 이야기, 검사 이야기부터 하게 됩니다. 생활 이야기는 조심하세요 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환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약 잘 먹으면 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다시 만나면 의사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수치가 조금 내려갔네요.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제야 집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은 신부전이 집에서 시작되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길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약보다 복잡하고 숫자보다 설명이 길고 환자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장 전문의들이 진료실 밖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가 집에서 무엇을 반복하느냐입니다.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경과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심한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리듬을 바꿉니다. 의사는 보통 위험을 천천히 설명합니다. 불안을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무것도 안 바꿔도 된다로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관리의 방향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중간에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아픈 게 다행이지 지금처럼 계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후의 경과가 다릅니다. 집에서의 행동을 하나씩 돌아보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멈출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수치의 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직 괜찮다는 말에만 머무른 분들은 다음 진료 때 비슷한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도 의지의 차이도 아닙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음에 짧게 말했던 그 부분, 집에서의 관리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생활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리듬은 신장을 지치게 하고
어떤 리듬은 신장을 쉬게 합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집에서의 관리가 훨씬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콩팥이 싫어하는 생활 리듬. 신장은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피를 걸러내고 불필요한 것을 내보내고 몸에 필요한 균형을 조용히 맞춥니다. 문제는 이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쉴 틈이 주어질 때만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의 생활 리듬은 신장에게 거의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신장에게 일정한 리듬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불규칙한 요청을 던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많이 마십니다. 식사 시간은 들쭉날쭉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약 먹어야 하니까 억지로 먹습니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저녁이 되면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들기 직전까지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습니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신장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언제 일이 몰릴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신장은 결국 계속 긴장한 상태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신장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들어오는 양, 나가는 타이밍, 휴식이 반복되는 간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호르몬 조절도 리듬이 있을 때 안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리듬을 더 깨뜨립니다. 조금씩 자주 먹고 조금씩 계속 마시고 조금씩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지런해 보이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업무가 끊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 관리에서 항상 적게, 나눠서, 꾸준히가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회복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쉴 수 있는 구간이 더 중요합니다. 마치 도로공사와 비슷합니다. 차가 끊임없이 지나가면 아무리 작은 보수도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통행을 멈춰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은 부담이 줄어들어야 조용히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휴식 구간을 스스로 없애고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밤중에 깨서 다시 섭취합니다. 갈증이 날까봐, 몸에 안 좋을까봐 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밤새 쉬지 못하는 신장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루 중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좋다는 이유로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가? 생활 리듬은 거창하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일을 시키고 언제 쉬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신장은 지쳐갑니다. 다음에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하지만 신부전에서는 가장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주의해서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가 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습관들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의심 없이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신부전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갈증이 없어도 계속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해독이 된다. 신장에는 물이 최고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부전이 있는 신장에게 물은 항상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들어온 물만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갈증 신호 없이 계속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여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집에서 TV를 보며 습관처럼 물컵을 드는 경우 이 부담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피곤해도 쉬지 않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좋아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더 약해질까봐.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부전에서는 피로가 누적될수록 신장의 회복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는 근육만의 신호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호르몬, 그리고 신장도 함께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움직이면 신장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먹는 것입니다. 과일, 견과류, 건강즙, 보조식품.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양입니다. 조금씩 계속 들어오면 신장은 하루 종일 정리를 마칠 틈이 없습니다. 특히 밤에 이런 섭취가 이어지면 신장은 밤새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얼굴이나 손이 붓는 분들, 이 패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건강을 위해 하루 종일 뭔가를 추가하고만 있지는 않은가? 신부전 관리에서 추가는 종종 부담이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을 돕고 싶다면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멈출지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신부전은 혼자보다 함께 알아야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돈 들이지 않고 약도 필요 없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이제 와서 다 바꾸라는 건 아니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부전 관리에서 중요한 변화는 의외로 아주 작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변화는 돈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장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를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부전에서는 언제 멈출 것인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장은 계속 일만 시키면 아무리 성실해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중 섭취가 멈추는 구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 음식, 간식, 건강식품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구간이 있어야 신장은 그동안 쌓인 일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까봐, 혹시 탈수될까봐 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걱정이 신장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됩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신장은 밤의 회복과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계속 섭취가 이어지면 이 조절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더 피곤하고 부종이 잘 생기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대로 들릴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 관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지만 신장은 멈춤이 있을 때 비로소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지 저녁 이후의 섭취를 조금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신장에게는 오늘은 조금 덜 일해도 된다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중 신장을 쉬게 하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의식해 본 적이 있는가?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즉 좋아졌다고 느낄 때 더 위험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의 관리는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아졌다고 느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에 안심합니다. 요즘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부종도 좀 빠진 것 같고요. 괜히 걱정했나 봐요. 이 느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전에서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티피컬리 회복력이 떨어진 신장에서는 편해진 느낌이 반드시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소변량이 늘거나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면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신장이 부담을 견디다 못해 조절 방식을 바꿨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마지막까지 균형을 맞추려는 장기입니다. 힘들어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 몸은 오히려 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신부전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이 서서히 진행될 때 증상이 잠시 완화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관리를 느슨하게 합니다. 조금 풀어도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속도를 다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는 아주 익숙합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몸이 좀 낫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꼭 생활을 다시 묻습니다. 집에서의 섭취, 수면, 활동량이 바뀌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편해졌다고 느낄 때 관리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물 섭취가 다시 늘고 야식이나 간식이 돌아오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판단이 하루를 채웁니다. 이때 신장은 다시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수치는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때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몸이 편해졌을 때 관리를 더 단단히 했는가? 아니면 더 풀어버렸는가? 신부전 관리에서 진짜 실력은 몸이 힘들 때가 아니라 몸이 괜찮다고 느껴질 때 드러납니다. 그때의 선택이 이후의 경과를 크게 가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골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변화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골든 포인트.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집에서의 리듬, 멈추는 시간, 그리고 좋아졌다고 느낄 때의 태도.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신장이 하루에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신부전 관리에서 속도를 늦추는 핵심은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아주 의외로 부담이 몰리는 지점을 줄이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전체의 평균보다 순간적인 과부하에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할 때 회복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보다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순간은 비슷합니다. 저녁 이후,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 위에 섭취와 활동이 다시 얹히는 구간. 신장은 이 시간에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여기서 골든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녁 이후를 가볍게 만드는 것. 이 한 가지가 신부전의 속도를 눈에 띄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절식이나 금식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녁 이후에는 정리 모드로 들어간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물컵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지 않게 합니다. 필요하다면 입을 적시는 정도로만 마십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에게는 몇 시간의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잠드는 시간의 일관성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들면 신장은 언제 쉬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수면 리듬이 흔들리면 호르몬 조절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신장의 업무량은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아침의 변화를 느낍니다. 몸이 덜 무겁고 붓기가 줄고 하루를 시작하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신장이 어제는 좀 덜 힘들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겠습니다. 이 골든 포인트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과 함께 가야 효과가 커집니다.
병원 관리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집에서의 리듬이 잡혀야 약도 제 역할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한 번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같은 진단을 받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분은 의존의 길로 가게 되는지 그 갈림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 같은 날, 같은 진단을 받았는데 몇 년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일상을 스스로 꾸려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병원 일정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묘합니다. 바로 집에서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수치로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도 같은 종류를 쓰고 병원도 같은 간격으로 다녔습니다. 첫 번째 분은 진단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다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되겠지. 생활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심은 했지만 리듬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분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분은 집에서의 하루를 차분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더 할지보다 무엇을 줄일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두 분 모두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격차가 생겼습니다. 검사 수치보다 먼저 생활의 피로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요즘은 더 피곤합니다. 라는 말을 점점 자주 하셨고 두 번째 분은 아침이 전보다 덜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방향을 언제 잡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신부전 관리에서 갈림길은 투석을 할지 말지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집에서의 사소한 선택들이 조용히 길을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선택의 여지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갈림길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매일의 생활 속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 그 정도의 결정입니다. 다음에서는 그럼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7일, 집관리 리셋 루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복잡한 설명 대신 딱 7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리셋 루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신장에게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날, 저녁 식사 시간을 정합니다. 늦어도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칩니다. 이날은 양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간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날, 저녁 이후에 물 섭취를 점검합니다. 컵을 손이 닿는 곳에서 치웁니다. 입이 마르면 몇 모금으로 끝냅니다. 습관적인 섭취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셋째 날, 밤에 무엇을 먹는지 기록해 봅니다. 과일 한 조각, 견과류 몇 알, 건강즙 한 팩. 작아 보여도 신장에게는 일거리입니다. 이날은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넷째 날, 밤의 활동을 줄입니다. TV나 휴대폰을 조금 일찍 끕니다. 몸을 쉬게 하는 신호를 뇌와 신장에 함께 보내는 날입니다. 다섯째 날,
아침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붓기는 어떤지, 소변은 어떤지. 변화를 평가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여섯째 날,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 시간에 무엇이 겹치는지 봅니다. 섭취, 활동, 긴장, 이 중 하나만 줄여봅니다. 일곱째 날, 지난 6일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가장 부담이었고 무엇이 가장 편했는지. 이날은 앞으로 유지할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이 7일 루틴은 신부전을 고치는 처방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몸의 신호를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훨씬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루틴을 나 혼자만의 비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함께 지켜볼 사람이 있을 때 유지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아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신부전은 갑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병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방향을 바꾸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기적 같은 방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의 리듬, 멈추는 시간, 그리고 선택의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부전을 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이런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왜 좀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 감정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보다 늦었을 수는 있어도 내일보다 빠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100점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덜 힘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작은 배려가 신장에게는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을 조금 더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 잠들기 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잠시 허락하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신부전은 혼자서만 끌어안고 갈 편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 늘어날수록 지키는 힘도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 1/7 챌린지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딱 하루만 저녁 이후를 가볍게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의 느낌을 조용히 확인해보세요. 그 변화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낌이 애매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댓글로 데이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하루를 지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의사이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신장이 조금 덜 힘들기를 바랍니다.